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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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말기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거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일체만법 허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라서요. 페이지 69쪽. 자,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저번에 이제 그 허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쭉 했었는데, 이 허공성이라는 의미가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백범쌤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9쪽 시작. 허공 중에 이체 만물이 이루어져 별, 달, 지구, 태양, 자갈, 나무, 모래 등 무엇이든지 허공성이요 사람, 산한, 물, 추모, 세조 전부 허공성이거든 깨달은 마음, 이해한 마음, 탐진치, 개정에 언어가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이 이치만 알아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서 앉아 평등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라 전부 허공성 누름이라 여러분이 단정 결정해서 그대로 밀고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나아져 나는 허공성을 주로 해서 가는 사람이요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내 살림이에요. 예. 자, 허공성에 대한 그 이해죠. 그러니까 허공 중에 일체만법이 벌어지죠. 뭐 여기서 말하는 별, 달, 지구, 태양, 뭐 자갈나무, 세계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동물, 식물, 그리고 이제 그 동물, 식물이 살고 있는 세상, 그걸 기세간이라고 하죠. 또 거기에서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 미한 마음, 탐진치, 개정에 이것이 전부 다 허공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이치만 알아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아 이렇게 되는데 본래 우리 이제 본래 진심이 본래 우리의 본래의 그 성품이 허공성이고 절대성이고 평등성이거든요. 본래 우리의 그렇게 막 안고 안 안고 할 것도 없지요.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가 바로 허공성이고 절대성이고 평등성이다. 그래서 평등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라 전부 허공성 노름이다. 다른 말로 전부 다 우리의 본래의 그 궁적 영지한 성품자리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노름이다 이 말은 바로 작용의 씀이다. 저기 성품자리의 작용이다, 씀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정해서 그대로 결정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됐냐? 문제가 달라져. 그래서 나는 허공성을 주로 해서 가는 사람이요.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내 살림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성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본래 우리의 진심은 공적하고 영지하지요. 청정하고 강명하지요. 그렇죠? 공적하다, 청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모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므로 항상 여여하다. 항상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가 여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것을 여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여여할 수밖에 없지요. 변할 것이 없잖아요. 모습이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시간이 끊어졌죠. 시간이 끊어진 거는 상대가 없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어서 이것은 어떠한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이 공적하다, 청정하다, 우리의 본래의 본성자리는 그러므로 상대가 없으니까 절대성이다.
우리가 지금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모습은 상대가 있지요. 주체와 객체가 있는 것이 모습이에요. 주체와 객체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청정하고 강명하고 공적하고 영지한 우리의 본성 자리는 상대가 없어.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절대평등이죠. 모습이 없으니까 항상 여여하고, 모습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절대성이고. 우리 절대성 상대성 할 때 배웠죠? 무엇을 상대라고 하느냐? 절대성이라고 하는 상대가 없는 거. 상대가 없는 거. 또 상대성은 뭘 상대성이라고 하느냐? 이름이 붙는 거. 전부 다. 그래서 모습이 없으니까 절대 평등하죠. 뭐 조그만 티끌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평등하다. 평등인데 어떻게 평등? 절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으니까 일체만법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청정한 자리, 공적한 자리가 만약에 무엇을 하나로 딱 결정이 돼 있으면 일체만법을 못 낮추겠죠. 그런데 이거는 모습이 없으니까, 공적하니까 그냥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그 인연과 조건으로 그냥 법을 모습을 낮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고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만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도 들어가지만 우리의 본성도 그 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도 허공성이고, 또 우리의 또 일체 거기서 나오는 작용도 허공성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이해를 해. 그러니까 허공성이라는 말은 아주 공적하다, 청정하다,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성품, 견성, 보통 이제 견문으로 우리의 그 감각의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데, 보는 거하고 듣는 거가. 근데 이제 보는 성품은 뭐냐? 진심의 작용이죠. 견성이라는 것은 진심의 작용이고, 문성이라는 것도 진심의 작용이라. 견성은 보는 성품을 말하고, 문성은 듣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본래 진심은 공적하니까, 청정하니까 가지가지 빛깔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본래 공적하니까, 본래 청정해. 보는 성품이 뭐냐 하면은 진심의 작용이죠. 진심이 공적하니까 견성도 공적하겠죠. 그러니까 공적하니까 가지가지 빛깔을 다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그 선언에 오프라인으로 와 계신 도반님들도 보고, 또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도반님들도 보는데, 도반님들이 각각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각성거사님을 볼 때 나의 견성의 각성거사님만 보고, 또 송창원 씨 볼 때는 못 본다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송창원 씨도 보고, 각성거사님도 보고, 원명도반님도 보고, 이현숙 도반님도 보고 다 보지요. 모습은 전부 다 각각이지요. 모습은 각각이나 그것을 보는 성품은 하나지요. 보는 성품은. 그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모습이 있는 걸 물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상은 각각 달라. 내가 지금 선언해서 에어컨도 봐, 지금 액자도 봐, 지금 영상도 봐, 또 저기 등불도 봐, 책상도 봐, 또 의자도 봐, 여러분들의 영상도 다 봐. 보는데 물상은 각각 다르지요. 물상은 각각 다르지만 보는 성품은 하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상이 다른데 각각 다 볼 수 있냐? 왜 그러냐? 진심, 우리 본래 마음의 작용인 이 견성도 어떻게 한다? 공적하지요. 우리의 그 본성이 청정, 강명한, 공적, 영지한 진심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견성도 또 문성도 전부 다 공적, 영지한 거지요. 똑같지요. 진심하고. 그러니까 공적하니까 가지가지 빛깔을 다 볼 수 있고, 공적하니까 차별 있는 것을 전부 다 그대로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인연과 조금만 닿으면 차별이 다 낮출 수가 있고, 공적하니까 보고 듣는 그 성품자리는 변화가 없어서 항상 여여하다. 항상 여여. 어떠한 물상이 와도 나의 물상은 변하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늘 생겼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나의 성품자리는 뭐다? 공적, 영지한 진심의 작용이니까 문성, 견성도 뭐다? 공적, 영지하죠. 공적, 영지.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진심자리는 공적하고 영지하다. 공적함으로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므로 항상 여여해. 또 모습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으니까 절대성이라. 그죠? 모습이 없으니까 절대평등이라. 이게. 모습이 없으니까 없다. 일체만법을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다? 절대성의 굴림세다. 그래서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십시오. 허공성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습공식을 쭉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이제 박혜련 도반님은 이제 모습공식을 이제 모습공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습공식에 왜 중요하느냐? 모습공식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눈이나 귀나 또는 이게 육근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요 감각의 그 말하자면 감각의 데이터,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에 근거하는 거는 모두 상대적이죠. 이 감각은 굉장히 불완전한 거죠. 완전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감각이 다 달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업식에 따라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이라서 이 감각으로는 일체만법의 본래의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눈으로 봐. 눈으로 만약에 지금 책상을 봐. 그러면 내 눈도 변하고 헛것이고 책상도 변하고 헛것이죠. 더 나아가면 나의 업식으로 이 책상을 보는 거죠. 책상이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각을 근거로 하는 그 개념으로는 일체만법의 실상을 말하자면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걸 올바르게 관찰을 해야 돼. 일체만법,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이러한 모든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거기에다가 분별식까지 아주 올바르게 관찰을 해야 돼. 그 올바르게 관찰하는 게 뭐냐? 올바르게 관찰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 했죠? 공적 영지하다고 했어. 일체의 개념적인 이런 또는 그 분별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상대가 없잖아요. 모습이 없잖아요. 절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은 그 우리의 실상을 이거를 드러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감각적으로 사유하고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헛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환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대로 보는 거죠. 사실대로. 그러니까 이제 모습 공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모습 공식을 이제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책상을 보면, 책상을 내가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책상을 말하자면 이 책상이 어떻게 형성됐나를 한번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하자면 숙제로 보는 거죠. 책상을 보는데 책상 위에 판, 그 다음 다리, 또 거기에 뭐 이렇게 뭐 페인트 칠, 뭐 합판이라도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색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구성 요소가 되어서 하나의 책상이라는 게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빛깔을 볼 때는 그 책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본래 있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합해서 된 하나의 물건이지요. 근데 이 요소들이 다 해체가 되면 책상이라는 게 사라지죠. 뭐만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근데 이 이름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죠. 우리 옛날에 제가 시골에 딱 갔더니 할아버지가 조포라고 하시더라고. 뭐 조포를 사오라 이러시더라고, 할머니 보고. 그래서 내가 조포가 뭔가를 몰랐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조포 알아요? 조포가 두부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생겼다가 사라지죠. 생겼다가 사라지죠. 모든 언어, 또 모든 개념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래요. 예, 전부 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두부를 사갖고 오시는데 그게 이제 이꼬르 조포기라. 그래서 이제 조포가 두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이거를 쪼개서 보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내 바깥에 실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된 요소를 해체를 하면 이러한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말하면 굉장히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꾸만. 근데 이제 세 번째 모습 공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을 붙이지 말고 변하는 도리로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사유를 하는 거는 무엇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전부 이름으로 사유를 하게 돼요. 이름으로. 만약에 이제 내가 그물행을 본다. 그물행은 너무 어렵다. 책상을 본다. 이러죠. 책상을 보면 책상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하고 책상을 보게 돼요. 책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책상만 보겠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보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책상을, 내 눈앞에 있는 책상을 보면 책상 이러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책상을 실제로 안 보지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책상이라는 이름에 완전히 휩쓸려 버린다고 하나? 그것으로 책상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책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영아 그때 그거 했지?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한테 다 물어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자꾸 걸었거든. 자, 걸었더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 사람들한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대답을 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법상을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걷는다. 네, 걷는다라고 했어요. 걷는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그 발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이동하는 그 생멸의 그 변화는 시각이 계속 생멸해서 변하는 그것은 보지를 않고 걷는다 이렇게 하면은 걷는다로 그냥 퉁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유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모든 사유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 자, 변한다라는 건 뭐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생멸의 도리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생멸의 도리로 보는 것이 그 소리가 상당히 많이 다가올 수 있어. 소리는 생했다가 멸이죠. 지금요. 다시 생했다가 멸이죠. 생멸이 너무나 확연하게 나한테 다가오죠. 소리라는 것이.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습도 할 수 있고 생멸의 도리로 볼 때는 이 소리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새말기 안내서에 써놓기는 이걸 하되 눈이 아프거나 또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소리로. 그래서 이 눈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 책상은 오늘 봐도 그 책상, 내일 봐도 그 책상, 모레 봐도 그 책상, 그물행도 오늘 봐도 그 그물행, 내일 봐도 그 그물행, 모레 봐도 그 그물행. 건물도 그렇고 맨 나무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죠. 변함이 없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변하는 생멸을 소리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잘 빨리 이제 캐치가 되죠. 그래서 생멸인데, 자, 생멸 이름을 붙이지 않고 생멸을 본다. 실제로 관찰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생멸 하니까 그것이 어떻다라는 것이요. 소리나 눈에 보이는 물상이 어떻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자, 성창원 씨 어떻다라는 거지요? 변한다. 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변하니까? 그렇죠. 변하니까 가짜죠. 이게 헛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말고 변하는 도리로 본다는 것은 이름에 의해서 그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본다라는 의미이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본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변하는 도리로 본다는 것은 생멸 하는 것은 뭐죠? 결국은 가짜라는 말이죠. 헛것이라는 말이죠. 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름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환으로 본다는 거죠. 헛것으로 본다는, 일체의 모든 제법을, 일체 만법을 뭘 본다? 환으로 본다. 환으로 본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말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목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어났다 꺼졌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이것을 통찰하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거죠. 그걸 공성이라고 하죠. 공성이라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자꾸만 대입을 해봐. 실제로 자꾸 관찰을 해. 관찰. 모습 공식은 결국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그거 이름이죠. 빌려온 이름이죠. 빌려온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이름의 뜻으로 가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거죠. 변한다. 뭐 100년, 1000년 해봐야 변한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소리가 일어났다? 소리가 사라지네. 내 생각이 지금 좋은 생각이 났다? 사라지네. 또 싫은 생각이 났다? 사라지네. 이럴 때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요렇게 딱 자기가 알아차릴 때 모습 공식 한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모습 공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쭉 가서 이제 익숙이 되면 그냥 무엇으로 본다? 헛것으로 보는 거죠. 헛것으로 계속 모든 것을 헛것으로 보면 첫째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마음이 가라앉아요. 헛것으로 보니까 일단은 거기서 말하자면 내가 머물지를 않잖아요. 헛것이다 하면 일단은 머물지를 않게 되잖아요.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마음이 맑아지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된 수순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본래의 나의 성품자리가 드러날 수가 있죠. 그전에는 내가 무슨 그걸 해도 계속 망심을 쓰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맑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습에 계속 끄달려서 반연심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느냐? 100년, 1000년 해도 공부가 안 돼요. 근데 본래 나는 공적 영지한 자리죠.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아주 신령스럽게 아는 슬기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마라. 그거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미해도 그 자리고 내가 깨달았다 해도 그 자리라. 이 공적 영지한 자리라는 것은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깨달아도 물들지 않고 미해도 물들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뭐만 하지 마라. 자꾸만 일체의 만법이 전부 헛것이다. 환이다. 헛것인 줄 알아. 헛것인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본래의 그 공적 영지한 자리는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변한다. 이거 금방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사라졌네. 또 저 생각을 했는데 또 사라지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변했네. 그죠? 요새 입춘이 되니까는 이 추위도 좀 많이 변했어요. 그죠? 이제 또 꽃도 피고 하겠죠. 그럼 이제 계속 변하는 도리가 이거 맨날 보는 말하자면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한 번도 내가 이걸 봄이 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변하는 도리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지. 근데 여기 변하는 도리네. 이게 생멸의 도리네. 이것이 바로 헛것의 도리네. 환의 도리네. 이렇게 딱 자기가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그 말구, 이름이죠,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뜻으로 다가가는 거죠.
자, 허공으로서의 나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에요? 일체 불보살과 일체 중생들이 하나인 그 성품자리죠. 법신자리예요.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거기다가.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반연심이 되는 거예요. 반연심이에요. 모습이에요. 모습. 생멸이 있는 모습이에요. 모습은 뭐가 있다고요? 생멸이 있고 상대가 있고 주객이 있는 것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런 뜻이지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런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반연심이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허공으로서의 나 그 외에는 일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소리를 듣는 문성, 본래 공격영지한 마음의 작용인 그 문성,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지금 내가 그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면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는 거죠.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허공으로서의 나가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그거는 다 반연심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할 때 반드시 처음에는 요 일체의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반드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이 뜻을 정말로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깊이 공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일사천리라 공부가. 요게 다 이 컵이 요 컵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지 혼자서 인연과 조건 없이 없이 생겼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 인연과 조건이 없는 거는 뭐라고 하죠? 네, 무연지라고 하지요. 그게 뭐지요? 무연지는 뭘 무연지라고 하지요? 우리의 성품자리. 우리의 성품자리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상대가 없다고 했어. 모습이 없다고 했어. 그게 절대의 자리라. 그게 절대성이라. 무슨 말인지 그걸 허공성이라고 해요. 허공성. 그러니까 공적하다 이 말이죠. 청정하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그 공적 영지한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가 절대성이라면 뭐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름이죠. 절대성 그 자체는 무연이지만 인연이 아니지만 벌써 절대성하고 이름이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성이 되죠. 그죠? 반연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 이렇게 했을 때 절대성이라는 그 이름에 내가 이름을 근거로 사유를 하고 개념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반연심인 것이에요. 반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진심자리는 공적 영지한 자리다. 아무 모습이 없는 절대의 자리다. 이걸 이제 분명하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영지한 자리를 어찌 알 수가 있노? 어찌 아노?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를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어떤다? 머물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뭐냐면 몸뚱이도 나라고 하지 반연심으로 일으키는 경계에 따라서 다 찔려서 일어난 건 또 내 마음이라고 하지 또 내하고 또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지 온갖 것이 전부 다 뭐죠? 뭐든지 모습에 머물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자체성이 없는 그러한 물건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의 연기법, 이것을 분명하게 많이 체득을 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연기법만 확실히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천하무적이라 뭐든지 연기로 일어나. 연기로 일어나니까 그 실체가 없는 거지요.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자체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공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물 수 없어요.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것이 가장 기초에 있는 겁니다. 가장 기초에. 그것이 되면 천하무적이라니까요.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69쪽으로 돌아와서 허공 중에 일체만법이 이루어져. 그래서 온갖 모습이 다 어떤 것도 그 공적한 우리의 마음자리의 나툼이 아닌 것이 없어. 허공성이라, 공적성이라, 절대성이라요. 그래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앉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내가 허공성에 앉아서 허공으로서의 나, 입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한다고 허공성에 앉을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입으로 말을 한다고 앉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앉는다고요? 앉는 방법이 뭐라고? 앉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앉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성창호 씨 앉는 방법이 뭐야? 절대성 자리에 앉는 방법이 뭐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때 여기 선생님은 이 이치만 알아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앉아지냐 이 말이요. 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고 이 평등성 자리에 앉아지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안 앉아지잖아요. 근데 요 앉아지는 방법이 한 개 있다라고 했잖아. 화인 줄 알면 된다. 그렇죠. 헛것인 줄 알면 된다는 거죠. 헛것인 줄 알면 머물지 않지요. 그럼 저절로 그걸 허공성이라. 머물지 않으면 그냥 허공성이라. 머물지 않아서 또 허공성에 앉아서 이거 아니라요. 일체가 전부 헛것인 줄 알면 헛것인 줄 하는 동시에 이 허공성 자리에 그냥 앉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따로 앉고 서고 할 게 없어. 뭐예요? 일체만법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면 그 자리가 바로 평등성, 허공성, 절대성에 앉는 거예요. 그렇게 앉는 거예요. 말로 뭐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하죠. 하지만 실제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고 허공으로서의 나에 앉아지냐? 앉아지지 않죠. 말마디밖에 안 되죠. 이게 실제로 앉는 방법이 뭐냐? 전부 헛것으로 보는 거야. 내 몸, 내가 내 마음, 내가 보는 일체의 모든 것, 세상, 개념, 뭐 종교, 관습.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교를 하면 너희는 사도라고 얘기를 한 거지. 불교를 불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탁 고정을 시켜버리죠. 거기에 어떻게 한다? 주객이 딱 생겨버리죠. 내가 불교를 믿는다. 내가 불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헛것으로 어떻게 볼래? 하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연기에 대한 통찰인 것이에요. 연기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을 어떤 식으로 모습 공식을 해야 되는지를 자꾸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말로 자꾸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아유,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돌뿌리에 탁 걸렸네. 돌뿌리에 걸려서 막 너무 발이 아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이 계속 아픈 건 아니죠. 인연과 조건으로 아픔이 생겼다가 또 한참 있으면 아픔이 죽을 때까지 아프나요? 그게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좀 사그러지잖아요. 아픔이 슬슬슬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변화해서 뭐 발톱이 새카맣게 그냥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세게 받으면. 그러면 이거 변하는 돌이네. 이게 바로 변하는 돌이네. 내가 자선을 요새 이제 입선하니까 이제 입선도 많이 하시죠. 입선하면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오거든요. 몸에 변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그 변화가 이게 변하는 것이네. 이게 헛것이네. 이 변하니까 헛것이네. 실제로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아는 거죠. 실제로 알아. 지금 배가 되게 고팠는데 밥을 먹었어. 배가 부르네. 고픈 것도 변하는 것이고 부른 것도 변하는 것이죠. 요렇게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변한다라는 것은 내 삶 자체가 변하는 거죠. 내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이죠. 변한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현숙 도반님, 변한다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 그렇죠. 연기로 생멸 하는 거죠. 연기죠. 연기. 생멸. 그러니까 생멸 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것이 가짜란 말이야. 생멸. 진짜가 되려면 생멸이 없어야 되거든. 그게 그 가짜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짜구나. 이거 헛것이구나. 머물지 않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허공성 자리다. 바로 그 자리가 절대성 자리다. 그런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랬다 해도 그냥 쏙 또 빠져버리죠. 또 쏙 빠지고 하죠. 해도 무한 반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방석 위에 앉았을 땐 하늘에 별도 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방석 딱 일어나서 이제 경기에 딱 오면 저 사람이 내한테 조금만 싫은 말 하면은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나고, 조금만 좋은 말 하면 막 그만 새우가 춤을 추나 고래가 춤을 추나 막 마음이 막 업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변하는 돌이구나. 생멸의 돌이구나. 생멸.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거 조금 읽어보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봉 선생님이 왜 그렇게 허공성을 강조했을까요? 허공성은 공부에 중요한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허공성이 어떤 개념인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허공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즉 상대성은 전부 허공성입니다. 허공성은 절대 평등성입니다. 절대 평등성이란 말도 어렵습니다. 조그만 특별 하나도 없는 것이 절대 평등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적하다, 청정하다 이 말이죠. 한 티끌들 우리의 본성인 청정하다. 그러니까 백봉선생님이 이제 법문을 보면 이 허공 법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허공
너희들이 성품을 알면, 허공을 모르면 성품을 알 수가 없고, 또 또 성품을 알려면 허공을 알아야 되고, 허공을 알려면 성품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쭉 이 법문을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허공이라는 건 아무 모습이 없어. 성품이라는 것도 공적하지요. 공적해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허공이라고 해요. 이름을 허공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그래서 허공도 아무 모습이 없고 우리의 성품자리도 아무 모습이 없어. 근데 허공은 영지가 없어. 우리의 성품은 영지가 있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영지가 있는데, 그런데 공적한 것, 청정한 거는 허공과 성품이 말하자면 같은 거다. 그래서 아무 모습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허공하고 성품하고 둘로 나눌 수 있냐? 그 말이거든요. 이거 딱 정신 차려서 딱 그걸 해야 돼. 허공도 아무 모습이 없어. 근데 성품도 아무 모습이 없어. 그럼 허공하고 성품하고 여기까지는 허공이고 여기까지는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냐? 이제 말하자면 쉽게 여러분들의 그 본성을 말하자면 되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허공 법문을 자꾸만 하시는 거거든요. 허공이라는 말을 빌려서,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걸 허공이라고 하는데,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도 아무 모습이 없고 또 이 성품도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성이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절대성으로서의 나다, 또 성품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평등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청정하다, 공적하다, 어떠한 티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절대 평등이기 때문에 일체만법을 낮출 수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허공성이라고 한다. 허공성.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허공성에 앉아라, 또 허공에 앉아라,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백공쌤 18번이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근데 그거 한 가지 얘기하고 끝을 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명도바님,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보너스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효정도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아니, 그러니까 또 방석이라고 하니까 또 방석에 그냥 이름자에 또 콕 그냥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네. 자리 잡아라, 자리. 네? 자리 잡아라. 자리 잡아라. 그래도 50%는 갔네. 자, 저기 1초 더바님은요? 모습에 머물지만 아이고, 10만 8천리로 가버렸네. 또 홍정아 더바님은요? 항상 허공에 머물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거는 그냥 더듬하게 말을 해가지고 근데 장님 코끼 아니다, 뭐고 소발이 쥐 잡는다고 하나, 쥐발이 소를 잡는다고 하나, 그런 대답이지. 자, 그 다음에 10선배님은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혜안이는
그러니까 콧구인 줄 알고 그냥 믿고 쭉 정신하라는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말이 길면은 틀린 거다. 말이 길면 설명이지. 탁 대답은 아니다. 자, 그 다음 김은숙 도반님 한 명씩 다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표성성, 그때 표성성에 딱 앉아서 상대성을 잘 구겨라, 모습을 잘 구겨라. 와, 70%까지 왔네. 자, 설명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저기 휴유 과사님. 네. 일체가 그 것이다. 아이고, 또 10%로 갔네. 너를 뛰는데요. 자, 그 다음 금을행. 공적영지. 자, 또 10%로 갔네. 저기 장현도바님 상대성은 절대성이잖아. 10%. 그 다음에 강승도바님. 똑같은 절대성이 상대성을 부른다. 그러니까 절대성이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러면 엄한데 다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꾸 갖다 붙인다. 자, 그 다음에 송창원 씨. 그냥 아까 네? 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모습을 잘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70%로 또 왔다. 그 다음에 저기 법상을. 저도 송창호 씨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행. 홍성이 앉아라. 보십시오. 방석이 뭘 뜻하는 겁니까? 방석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바탕자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방석 뭐 할 때 쓰는 거냐고. 앉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리 모습 그대로. 소공이 아니죠. 허공에 앉아라. 그게 뭐랬어? 방석은 뭐 하냐? 앉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공에 앉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짝 그 꼬아서 표현을 하는 거죠. 비유로. 이 선사들이 선문답 할 때 그렇게 비유로 해서 착. 그러니까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이러면은 네, 본래 자리에 앉아라, 허공에 앉아라 이 말씀이구나. 나의 청정 본심에 앉아라 이 말이구나. 그렇게 착 알아듣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석이라는 것은 앉는 데 쓰는 도구죠. 그래서 앉아라 이 말이죠. 그 바로 청정 본심에 말하자면 앉아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다 대답은 다 했는데 이 방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명확히 알고 자기가 이제 절대성 아까 저게 누구 해운행이 허공성에 앉아라 이래도 방석이 앉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는 생각을 못 했을 거라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좀 어리어리 해가지고 딱 이 얘기를 한 거지. 방석이라는 것은 뭐야? 앉는 데 쓰는 거죠. 예, 청정 본심에 내가 거기 앉아라 이 말이죠. 자,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5분까지 쉬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